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지속되겠고 일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낮 동안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9도에서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이런 고온 현상은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고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나겠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일 표적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겠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9도, 영덕 30도, 포항 33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지만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 등이 입법 발의했지만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은 가운데 노동자와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빨리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경영자는 물론 인허가 공무원까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2006년 노동시민사회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 등으로 공론화한 데 이어 마침내 20대 국회 들어 고 노회찬 의원 등이 공동 입법 발의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아 폐기되기 직전입니다. 최근 10년간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징역이나 금고형의 비율은 고작 0.57%,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회가 사실상 국민 안전에 눈 감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국회에서 별로 응답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민단체들은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 역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가 사망을 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벌써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준 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뜻이라며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런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 권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민주당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문경세제 입구에 야생화원으로 이루어진 자연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최근 이 공원 안에 측백나무와 돌로 꼬불꼬불한 4개 미로가 조성돼 꽃구경과 함께 또 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문경세제 입구 자연생태공원이 생태미로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미로공원의 첫 관문은 도자기 미로, 측백나무로 둘러싸인 꼬불꼬불한 미로공원의 길을 가다가 막히고 다시 돌아서다 보면
대형 도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연인의 미로로 가는 길에는 시원한 분수와 야생 화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얀 꽃잎을 자랑하는 미나리 냉이는 바람에 나풀거리고 복주무늬 모양의 빨간 금능화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네발톱과 단풍 머리풀, 깽깽이 풀 등 이름도 생소한 야생꽃을 보는 즐거움도 큽니다. 딸내미 오랜만에 왔는데 미로공원 둘러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오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민지 어때? 미로공원 헷갈리고 그랬는데 아빠랑 같이 둘러보고 나니까 재밌고 그랬어요. 측백나무의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며 연인의 미로로 가다 보면 하트 모양의 조형물을 만나 추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른 키보다 높은 돌단길 미로는 어릴 적 시골 담벼락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관문인 생태 미로를 지나면 전망대를 만나고 이곳에서 문경 생태 미로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문경 세제에 18억 원으로 생태 미로공원이 조성되면서 명실상부 가족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400만 명이 찾는 문경세제 관광지역에 우리가 추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문경세제 생태미로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시는 생태미로공원 입장객에게 문경 농특산물 교환권을 배부해 지역 농산물 판매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포항항의 1분기 처리 물동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1분기 포항항의 물동량은 1,488만 6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했습니다. 부산항은 4.5%, 광양항은 11.1% 감소하는 등 전국 무역항의 총 물동량은 3억 8,892만 톤으로 2.5% 줄었습니다. 올해 포항 지역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군과 편의시설이 양호한 일부 도시 지역과 해안지대, 개발사업 영향권에 있는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철강 경기 침체와 투자 수요 감소로 인해 도시 지역은 전반적으로 상승 요인이 적었습니다. 포항시는 4만 4천여 호에 대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의 한 사립학교를 교육청이 감사해 이사장 아들인 교사와 교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양관희 기자입니다. 이사장 동생의 고급 승용차가 학교에 도착하자 수의실에서 학교 공무 직원이 따라 나옵니다. 직원이 운전석 밖에서 머뭇거리더니 문이 열리자 무언가를 받습니다. 이 학교 법인 이사인 이사장 동생이 차에서 잿더리로 사용한 종이컵을 비워주는 겁니다. 이사장 동생이 학교에 오는 날이면 행정실 실장, 직원들까지 나와 90도로 인사합니다. 이사장을 위한 학교의 배려도 극진해 항상 공무직원이 세차합니다. 누군가 기가 되어줄 가수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기 집안 욕을 하거나 명령에 반하는 자에게 설명하기 힘든 복수를 하고 현 이사장은 1989년부터 28년간 교장을 하다 2017년 퇴임했습니다. 퇴임할 때는 학부모 설명회를 한다고 거짓으로 기한한 뒤 예산을 자기 퇴임식에 썼다는 교사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구 한 호텔에서 현 이사장의 교장 퇴임식을 가진 뒤 바로 현수막을 교체해 학부모 설명회를 가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 설명회에 학부모는 없고 교사들만 자리를 채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부모 그러니까 왔는데 왔게 저는 갔다고 생각하더래요. 그분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맞을 가능성이 더 없죠. 대구시 교육청은 감사에서 비리를 확인해 학교 법인의 교장과 이사장 아들 교사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정직 2월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현행 사학법에서는 사립학교가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해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학교는 그러면서 지난해엔 80억 원 가까운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황금 연휴 첫날인 어제 초여름 날씨로 실록이 더 눈부신 하루였는데 안동 산불 현장은 달랐습니다. 처참함
그대로였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조용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풀어야 할 실록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돼지 축사는 산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게 합니다. 화마에 모든 걸 잃어버린 30대의 젊은 농장주는 당장 생계비조차 막막해졌습니다. 이 농장 작은 거 임대하려고 10년을 모았는데요. 돼지 아프리카 열병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이번에 산불까지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하긴 합니다. 연마을에서는 집이 불에 타 우선 거주할 임시주택 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어른이 이주하기 위해서 그있겠네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 위한 올 2일쯤 이제 들어올 것으로. 산림청 추산 800헥타의 역대급 피해를 낸 안동 산불 현장을 이낙연 전 총리가 연휴 첫날 찾았습니다. 피해 현황을 설명 듣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사흘간 산불과 사투를 벌인 진화대원들도 격려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서 산불이 일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병산서원에서는 하마터면 잿더미가 될 뻔했다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게 더 실감이 나요. 능선에서 더 이상 불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 같은 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을 만큼 기적이에요. 이 전 총리 방문 현장에는 산불 확산 중 술자리와 산불 끄기 체험을 해 비난을 사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는 이 전 총리에게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공대와 홍콩 과기대에서 박사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공대는 홍콩 과기대와 공과 계열 간 복수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복수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지도교수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두 대학에서 번갈아가며 교육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박사학위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황금 연휴에 여행 인파가 늘어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반드시 손 소독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무인기계 사용을 권했습니다. 숙박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정해 사업장 유형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변이나 공원에서는 사람들 사이 2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낮 동안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9도에서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이런 고온 현상은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고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나겠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일 표적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겠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9도, 영덕 30도, 포항 33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지만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